판교 네이버 본사 19층 전략회의실이었습니다. 새벽 2시 긴급 소집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사우디 정부 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즉시 답변 요청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사우디가 뭘 원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팀장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면 세계가 바뀝니다. 실패하면 한국의 명예가 무너집니다. 할 수 있습니까? 최고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답변이 전송됐습니다. 3시간 후 사우디 장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95조를 맡긴 겁니까? 잠깐만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더 힘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리야드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AI 도시를 짓겠다고요? 그것도 한국 기술로요? 트레일러에 박힌 네이버 로고를 보는 순간 저는 제 경력 30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까? 저는 마이클 앤더슨, 58세, 글로벌 인프라 컨설턴트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저를 부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검증하라. 95조짜리 프로젝트를 맡긴 그 결정이 옳은지 확인하라는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들의 실패를 기록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2025년 봄 사우디 왕세자가 선언했습니다. 리야드 한복판에 인공지능 도시를 짓겠다고요. 이름은 유모라마, 규모는 700억 달러였습니다. 전 세계가 들썩였죠. 미국, 영국, 독일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사우디 장관의 말이었죠. 미국이 탈락했습니다. 유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두바이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웃음을 쳤죠. 한국이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일주일 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리야드로 와주십시오. 한국 기술을 검증해 주십시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론 이미 결론을 내렸죠. 사막의 AI 도시라니. 또 하나의 정치쇼겠지. 50도 열기에서요? 모래폭풍 속에서요? 불가능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인데도 40도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이었죠. 여기에 도시를 짓는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평선 너머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 컨테이너들, 그리고 트레일러 하나에 박힌 로고. 네이버였습니다. 한국 AI 회사였죠. 차가 멈췄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진호입니다. 환영합니다, 앤더슨 박사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요. 그가 트레일러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시원했습니다. 화면들이 가득했죠. 모니터마다 숫자와 그래프가 움직였습니다. 유모라마 전체의 가상 모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짓기 전에 먼저 여기서 짓습니다. 3차원 도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아닙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시간 제어 시스템입니다. 현장의 모든 장비가 연결돼 있죠. 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밖에서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진호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AI입니다. 우리는 1970년대부터 사막에서 일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전부 여기 들어가 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듈러 구조물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용접하고 있었죠. 하루에 몇 동을 짓습니까? 평균 3동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유럽 방식으론 일주일 걸립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겠죠.
그날 저는 6시간을 현장에 있었습니다. AI 시스템을 봤습니다. 모듈러 공법을 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손놀림을 봤죠.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30년 전부터 준비돼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뭘 쓸지 몰랐습니다. 한국 기술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쓸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검증됐으니까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쳤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예상을 초월한다.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현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밤에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본 것이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스템의 심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화면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유모라마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죠. 이게 하이퍼 트윈 시스템입니다. 박진호가 설명했습니다. 수백 개의 점들이 움직였습니다. 크레인, 트럭, 작업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죠. 시스템이 예측하고 최적화하고 명령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명령한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화면에 어구역 온도가 표시됐습니다. 52도였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오후 4시에 재개하죠. 정말로 크레인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간 저는 사람이 통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AI가 결정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박진호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고율이 70% 떨어졌죠. 이제 그들은 시스템을 신뢰합니다. 화면 속 숫자가 보였습니다. 안전사고 0일째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듈러 조립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땅에 누워 있었죠. 공장에서 만들어 여기서 조립합니다. 박진호가 설명했습니다. 크레인이 구조물을 들어올렸습니다. 정확히 제 위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오차는 밀리미터 단위였죠. 용접 로봇들이 달려들었습니다. 10분 만에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한 건물에 얼마나 걸립니까? 8시간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재래식은 일주일입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우리를 선택했죠.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박 팀장님, 비구역 센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진호가 태블릿을 봤습니다. 온도 편차 3도네요. 냉각수 라인 점검하세요. 5분 후 무전이 왔습니다. 배관 이완 확인. 수리 완료했습니다. 문제 발견부터 해결까지 10분이었습니다. 유럽 현장이라면 반나절은 걸렸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센서가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이상 징후를 즉시 포착하죠. 박진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수백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휴게 텐트로 갔습니다. 작업자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봤습니다. 외국분이시네요. 박진호가 통역했습니다. 김철수입니다. 여기서 30년 일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30년이라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5년에 왔죠. 그때는 막노동이었습니다. 지금은 기계를 지휘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익숙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압니다.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김 선배님은 전설입니다. 1970년대 선배들한테 직접 배웠죠. 그 노하우가 지금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50년의 땀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흘린 피였죠.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김철수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사막이 뜨거워도 폭풍이 불어도 우리는 끝냅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오후에 다시 제어실로 갔습니다. 박진호가 시뮬레이션을 켰습니다. 완공된 유모라마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6개월 후 모습입니다. 시스템이 예측한 미래죠. 정확합니까? 오차율 3%입니다.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시뮬레이션은 20%도 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AI와 인간이 하나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현장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50년 전부터 사막과 싸워왔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도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현장을 찾았습니다. 볼 때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도로가 깔렸습니다. 전력망이 연결됐습니다. 사막 위에 도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어구역 주택 단지였습니다. 500세대 규모였죠.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왔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오전 10시 장관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됐습니다. 분수가 솟아올랐습니다. 도시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합니까? 박진호가 웃었습니다. 네, 장관님. AI가 도시 전체를 제어합니다. 전력, 수도, 온도 모두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탄이 얼굴에 가득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3개월입니다. 박진호가 답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럽은 1년 걸립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절감됐습니까? 박진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기존 공법 대비 40% 절감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한국의 기술력은 예측 불가능하다. 첫 문장을 쳤습니다. 그들의 공사는 전투고 그들의 무기는 정밀함이다.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이 보고서에 다 들어갔습니다. 개통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홀로 건물 사이를 걸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정돈된 조경, 완벽한 배치였습니다. 이 모든 게 사막 위에 세워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득 한 건물 벽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죠. 낡은 헬멧을 쓴 한국 남자들이었습니다. 땀범벅이었습니다. 배경은 사막이었습니다. 1978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배들입니다. 47년 전 이 땅에서 도로를 닦았죠.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박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데이터는 남아있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삽질하던 사람들, 그들의 땀이 지금 AI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지금 도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왜 여기 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진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먹고 살려고요.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중동에 돈이 있었죠.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사막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교과서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50도 열기에서 모래폭풍 속에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배운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장관 일행과 만찬이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장관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시공사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의 파트너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유모라마는 세계 최초의 K-스마트시티가 될 것입니다. K-스마트시티 새로운 단어였습니다. 옆자리 영국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K-스마트시티라니. 인정할 수밖에 없군.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도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저 써야 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한 세대의 기적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이런 문장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구역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한국 기술자들의 땀이었습니다. 50년 전 선배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우디 정부 측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받습니다. 내일 아침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쓴 글이 맞나 싶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다. 보고서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남겼습니다. 처음으로 제 보고서에 존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실이었으니까요. 4개월째였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의 일부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현장으로 갔습니다. 한국 팀과 아침 회의를 했습니다.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진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AI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오류입니까? 화면을 봤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엉망이었습니다. 온도 수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센서 과열입니다. 시구역 전체가 다운됐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구역은 조용했습니다. 크레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멈췄습니까?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박진호가 설명했습니다. 센서 문제입니다. 곧 복구하겠습니다. 고지 언제입니까? 관계자가 소리쳤습니다. 계약서에 지연 위약금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만 달러입니다. 박진호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박진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중이 있었습니다. 팀원들 소집하세요. 그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10분 만에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20명이었습니다. 박진호가 설명했습니다. 센서 과열로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막 먼지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박진호가 명령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흩어졌습니다. 센서를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50도 열기 속에서 그들은 뛰어다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뛰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메인 센서 필터가 막혔습니다. 박진호가 달려갔습니다. 센서를 확인했습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예비품 가져오세요. 예비품이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박진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만들어야죠.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정비팀, 센서 필터 제작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2시간 주세요. 무전기 너머로 답이 왔습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세요. 그는 사우디 관계자를 받습니다. 2시간 후 복구됩니다. 관계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말입니까? 박진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그 확신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을 수 있습니까? 정비팀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속을 깎았습니다. 용접했습니다. 조립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진호 옆에 섰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입니다. 하지만 대비는 했습니다. 우린 항상 플랜 B가 있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정비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손에 새 필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받아들었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센서에 필터를 장착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모니터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상 수치였습니다. 시스템 재가동. 박진호가 외쳤습니다. 순간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모니터들이 켜졌습니다. 시구역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확히 1시간 52분 만이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2시간 안에 해냈습니까? 박진호가 웃었습니다. 8분 일찍 끝냈습니다. 관계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한국 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군대 수준이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계산을 한다. 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시구역의 불빛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력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저는 위기에 직면하면 항상 매뉴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매뉴얼이 없으면 만들었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제작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5개월째 저는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 일했습니다. 아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제를 함께 풀었습니다. 이제 저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진호가 저를 깨웠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D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로봇 팔들이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용접 불꽃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었죠.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인간과 AI의 협업입니다. 박진호가 설명했습니다. 로봇이 정밀 작업을 하고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기술자가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여기 각도가 0.3도 틀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즉시 로봇이 수정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더 정확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로봇은 배우고 있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진짜 미래였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작업이 잠시 멈췄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그늘로 모였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한국 오시면 소주 한잔 하시죠. 저는 웃었습니다. 소주가 뭡니까? 그들이 웃었습니다. 한국 술입니다. 아주 독합니다. 박진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분은 좋아집니다.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팀이었습니다.
사막 위에서 함께 땀 흘리는 동료들이었죠. 오후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D구역의 수자원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스마트 관계 시스템이었습니다. 박진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전 심은 잔디가 초록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말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AI가 수분을 계산합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줍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잔디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죽은 땅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박진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감동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처음 봤을 때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1978년 사진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땀 흘리던 한국 노동자들, 그들이 심은 씨앗이 지금 도시가 됐습니다. 박진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뭐 하십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대부분 은퇴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손주들 보고 계시죠? 하지만 가끔 연락 옵니다. 여기 어떠냐고요? 자랑스럽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분들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닦아놓은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D구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초록 잔디가 달빛에 빛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조용히 물을 뿌렸습니다. AI가 계산한 대로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50년 전 선배들의 의지가 지금 후배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사막에서 기적을 봤다. 죽은 땅이 살아났다. 한국의 기술로.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현장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6개월째 예고 없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모래폭풍이었습니다. 기상청 예보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박진호와 함께 이 구역을 점검하고 있었죠. 저게 뭡니까? 제가 지평선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모래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래폭풍입니다. 큽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구역 비상. 모래폭풍 접근 중.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작업자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고정했습니다. 자재를 덮었습니다. 10분 만에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제로가 됐습니다. 바람이 귀를 찢었습니다. 저는 제어실로 대피했습니다. 모니터들이 깜빡였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시스템이 다운됩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방제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모든 크레인이 자동으로 하강했습니다. 모듈러 구조물들이 고정됐습니다. 전력망이 차단됐습니다. AI가 스스로 보호 체계를 작동시킨 겁니다. 사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원 대피 완료했습니다. 박진호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누락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폭풍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밖은 지옥이었습니다. 초속 40m 바람이었습니다. 모래가 모든 걸 삼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은 철수했습니다. 외국 기술진들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남았습니다. 제어실에서 시스템을 지켰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제가 박진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보며 답했습니다. 우리 도시니까요. 우리가 지켜야죠.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막이 다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건물들은 무사할까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장비들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건물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단 한 곳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진호가 웃었습니다. 방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구조물을 보호했죠.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크레인으로 갔습니다. 모래를 털어냈습니다. 외관은 멀쩡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작동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시스템을 재가동했습니다. 1시간 만에 현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전투입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사우디 장관이 전화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현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무사합니다. 단 한 곳도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한국팀이 지켜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폭풍 피해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업은 재개됐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BBC 기자가 박진호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박진호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50년 전부터 사막을 배웠습니다. 폭풍도 데이터입니다. 그 인터뷰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K-스마트시티 모래폭풍을 이기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다. 50년간 사막과 싸우며 체득한 지혜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현장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따위는 그들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요. 폭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이 비상회로로 시스템을 재시동했습니다. 모든 장비가 멈춘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AI 센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광판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스템 복원 모드. 박진호가 환호했습니다. 해냈습니다. 기술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마치 전쟁 후 다시 깃발이 세워지는 순간 같았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CNN이 특보를 냈습니다. K-스마트시티 모래폭풍 이겨내고 재가동 BBC가 뒤따랐습니다. 한국 기술, 중동의 미래를 다시 쓰다 알자지라도 연속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술진들이 현장 시찰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낸 건지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씁쓸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들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왕세자가 도착했습니다. 박진호가 안내했습니다. 제어실로 갔습니다. 거대한 화면을 봤습니다. 유모라마 전체가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왕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작동합니까?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박진호가 답했습니다. 네, 전하. 모래폭풍도 이겨냈습니다. 왕세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세자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순간을 제가 목격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자존심과 존경심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런 팀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저녁이 됐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AI 제어센터의 첫 도시 시연이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박진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마법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빌딩이 하나의 심장처럼 빛났습니다. 전력망이 맥박처럼 깜빡였습니다. 도로의 가로등이 물결치듯 켜졌습니다. 유모라마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네이버 AI 음성이었습니다. 도시가 정상 작동합니다. 대한민국 기술로.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의 보고서가 옳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전하.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50년의 정신이다. 사막에서 흘린 땀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써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나는 증인이다. 한국이 미래를 만드는 것을 본 증인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유모라마의 불빛이 사막을 밝혔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이름이었습니다. 50년 전 선배들의 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의 꿈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호였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내일 완공식입니다. 꼭 오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가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냉소적이던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완공식 날이 왔습니다. 2025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리야드 한복판 유모라마 중앙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우디 왕실, 정부 고위층, 외신 기자들, 그리고 한국 팀이었습니다. 저도 단상에 초대받았습니다. 기념 연설자였습니다. 손에 원고를 쥐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떨렸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호명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6개월 전 이곳에 왔습니다. 한국 기술을 검증하러요. 사람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30년간 저는 건설의 기준이 유럽과 미국이라고 배웠습니다. 중동의 모든 프로젝트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정신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70년대 한국 사람들이 이 사막에 왔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삽질을 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김철수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젠 가슴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삽이 아니라 AI를 들고 왔습니다. 땀은 여전히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땀은 데이터가 됐습니다. 지혜가 됐습니다. 청중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유모라마를 가리켰습니다. 이 도시를 보십시오. 사막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래폭풍을 이겨냈습니다. 50도 열기를 버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신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왕세자도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 미래를 만드는 것을 본 증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세계의 도시는 이렇게 지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방식으로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진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더슨 박사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당신들에게 배웠습니다. 완공식이 계속됐습니다. 한국 국기와 사우디 국기가 함께 개양됐습니다. 태극기가 사막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 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술의 핵심은 뭡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정신입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정신이죠. 유럽과 뭐가 다릅니까? 또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유럽은 기술로 접근합니다. 한국은 생존으로 접근합니다. 그 차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인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폴란드가 문의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달 후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리야드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호와 주기적으로 연락했습니다. 현장은 어떻습니까? 잘 돌아갑니다. 앤더슨 박사님 덕분이죠. 저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코리안 레질리언스 마이너스 사막 위에 세워진 미래였습니다. 학계가 주목했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소포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유모라마 완공 기념 메달이었습니다. 뒷면에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만든 미래.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메달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매일 봅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제가 본 것을, 배운 것을, 느낀 것을요. 저는 이제 압니다. 미래의 도시를 짓는 나라는 미국도 유럽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사막이 증명했습니다. 50년의 땀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 마이클 앤더슨이 증인입니다.